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PM과 데이터 엔지니어가 함께 AI 프로덕트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발표할 이노정, 그리고 양세비 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 팀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PM과 데이터 엔지니어가 만나서 각자의 포지션과 아래에서 좀 고민했었던 것들, 그리고 좀 주니어로서 저희가 잘 하지 못했던 것들, 인사이트 이런 걸 좀 공유 드리기 위해 오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발표자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양세비입니다. 저희 2년 전에 제가 데이터야 놀자에 나와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데이터 분석가로 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셀럽과 팬의 마음을 분석하기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짧은 사이에 제가 직무를 PM으로 피벗을 했습니다. 그래서 PM으로 피벗을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AI 일기 앱, 음악 추천 일기 앱 뮤다라는 거를 런칭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같이 일하는 노정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M으로 다시 인사드려서 세션을 준비하게 됐고 지금은 째까과거라는 유아동 교육회사에서 PM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개발에 참여했던 이노정이고요. 저는 사실은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도 뮤다를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둘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인연이 닿아서 앱을 같이 만들었고 그 사이에 한 6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친해져서 같이 여행도 갔다 왔어요. 저희 태국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노정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하는데 절대 제 말 안 듣는 엔지니어 분의 사진이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앞에 20분은 제가 저희 만들었었던 사이드 프로젝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는 제가 주니어 PM으로 했었던 실수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 드리고자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는 제가 20분 발표할 거고 뒤에 20분은 이제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노정님께서 엔지니어링 쪽에서 하셨던 시도들과 고민들을 공유해 주실 예정이에요. 먼저 저희가 만들었었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앱은 뮤다라는 앱인데요. 뮤직 다이어리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기를 쓰면 AI가 나의 일기와 감정에 맞는 음악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어플을 만들었어요. 와이어프레임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저기 일기 쓰기 부분에 내 오늘 감정어랑 주제를 선택을 해요. 그러고 나면 AI가 그거에 맞는 음악을 추천을 해주고 그거를 음악을 아카이빙을 해서 일기랑 좀 같이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해서 음악과 일기를 함께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뒷부분에 제가 PM으로 했었던 실수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거 갖고 와 봤는데 제가 이걸 만들었었던 기획 의도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대 때 들었던 음악이 되게 저희한테 강력하게 기억으로 남는데요. 학창 시절에 들었었던 얘기는 딱 인트로만 들어도 21 노래 하고 막 몸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상 심리학적으로 배경이 되는 이론이 있다고 해요. 심리학자 피터 자네타가 자아의 형성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절에 들었었던 음악이 내 인생 서사의 배경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건을 기억을 하는데 음악이 굉장히 훌륭하게 작동한다는 걸 이 이론을 좀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내 하루에 배경음악을 더해서 생생하게 하루를 기록을 해보자 라는 발상에서 시작을 해서 기록을 이런 남기는 행위랑 음악을 솔루션 2개를 좀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다라는 AI 음악 추천 일기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앱을 만들기 전에 제가 생각을 했었던 좀 찾아보고 했었던 자료들이고 이 이후부터 이제 이런 좀 뭔가 추상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실수들을 여러분께 좀 적나라하게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다음으로 뮤다 PM의 실패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저희의 첫 번째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데이터를 일단 어디서 갖고 와야 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 해보시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무료 데이터,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딱 내가 원하는 소스가 있고 그게 내 마음에 맞게 가공이 되어 있고 상업적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완벽한 데이터는 없어요. 네. 무료기까지 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없이는 이런 서비스를 아무리 봐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먼저 적재부터 해서 내가 PM으로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까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조금 포트폴리오에도 녹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이제 필요했었던 데이터가 이런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었어요. 일단 당연히 사용자 가사나 이런 걸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 음원에 대한 음원 소스를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했었고 가사 데이터 그리고 음원과 감정이 결합이 된 데이터, 앨범 데이터 같은 게 필요했는데 그런 걸 다 가져올 수 있는 API가 스포티파이 API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되게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라면 탐이 날 것 같은 API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 컬럼 값에 막 어쿠스틱네스, 댄서빌리티, 에너지 이런 값들이 있는데 저게 모든 음악에 저 한 13가지 음악의 소스들이 매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댄서빌리티가 높으면 춤추기 좋은 음악인 거고 어쿠스틱네스가 높으면 발라드 같은 음악인 거죠. 그래서 저 소스를 일단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스포티파이의 정책을 검토를 해보니까 무조건 스포티파이 API를 이용해서 뭔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그 앱에서는 음악 플레이를 할 때는 반드시 스포티파이로 음악 플레이어를 구동을 해야 정책에 걸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스포티파이는 아직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요거는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결국은 로우 데이터부터 좀 직접 가공해서 유튜브, 지니어스, 멜론 이런 사이트들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결합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걸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업을 데이터 엔지니어 분께 토스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링에 들어갔어요. 이걸 하면서는 좀 API랑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 데이터의 환경도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 사용자의 일기와 사용자가 선택한 뭐 장르와 이런 거를 섞어서 AI가 추천 모델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두 개를 결부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 환경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 분께 이거 데이터 다 적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풋 데이터랑 연결도 해주세요. 이런 과업을 먼저 드리고 이후에 넘어갔는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뒤에서 우리 노정님께서 어떤 그 스트러글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저의 두 번째 고민은 그 다음을 했었던 고민은 어떻게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사용자의 감정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지? 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용자가 저희 시스템에 써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일기를 쓰게 될 거고 사용자 감정을 선택을 하게 될 거고 회원가입을 할 때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장르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음악의 취향이라는 건 너무 갈리기 때문에 러프하게 이 정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천 모델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했었던 거대한 실수가 드러나는데 저는 뮤다를 만들면서 제가 처음에 기획했었던 내용을 AI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일기를 쓰는 와이어 프레임인데요. 뮤다는 일기를 쓰기 전에 감정을 먼저 선택을 하게 사용자에게 유도를 해요. 근데 그 감정을 3뎁스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좋았어요를 첫 번째 스텝에서 대답을 하면 그 다음 스텝에 좋았어요와 연결되어 있는 뭐 행복한, 기대하는, 감사한 여러 가지 감정어가 뒤따라서 생성이 됩니다. 거기서도 책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나면 그거와 더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3뎁스 감정어가 생성이 돼요. 이거를 만들었었던 이유는 사용자가 일기를 쓰거나 뭐 기록을 하거나 회고를 할 때 나도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설문조사 응답값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UX에 저런 식으로 녹여를 내봤어요.
되게 전 기획단에서 이 부분에 너무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거를 AI 개발자가 그대로 구현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둔 감정어 태그가 15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그래 그럼 이거를 음원 데이터에 1:n으로 다 매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음원이 있으면 그거는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거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그 감정어 기반으로 추천 모델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일기를 쓰면서 분류한 감정하고 이 데이터셋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추천 만족도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150가지를 1:n으로 음원 데이터에 맵핑하는 게. 근데 지금 약간 AI 개발자로 보시는 분들 되게 약간 저를 한심하게 뭔가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표정이 좀 좋지 못한데요. 네, 결과가 참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너무 난이도가 높은 과제였어요. 가능성을 저는 근데 먼저 검토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래서 150까지 분류하는 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분류로 쪼개고 소분류로 쪼개고 뭐 16개, 8개, 3개로 분류를 축소를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근데 3개까지 분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3개는 긍정, 중립, 부정으로만 분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분류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 성능이 70% 벽을 넘지 못하고 이 방법은 조금 실패로 끝났어요. 팀원들하고 실패를 했었던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음악이 훌륭한 감정 전달의 매개체인 건 맞아요. 그런데 데이터셋 자체에 너무 주관성과 모호함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 아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노래가 되게 몽환적이고 너무 아름다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ISTJ 친구한테 들려줬더니 ISTJ 저희 개발자예요? 개발자한테 들려줬더니 그냥 신나, 춤추고 싶어, 몽환적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라는 거예요. 이게 왜 몽환적이네요. ENFP 친구한테 들려줘 봤더니 이 노래가 어딘가 슬퍼, 근데 벅차올라라는 거예요. 근데 전 슬프진 않았거든요. 전 이 노래는 긍정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음악을 들었을 때 사람마다 너무 받아들이는 게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보니까 이것에 정답 라벨을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애초에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답이 있으면 AI한테 이 정답을 학습을 시켜서 분리를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답이 들어간 태그들도 다 너무 모호한 거예요. 음악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런 주관적인 느낌을 분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제외하고 그럼 감정 기반 추천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좀 마음이 쫄리기 시작했어요. PM으로 AI랑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이제 백엔드 분들이 하시는 타임라인과 그리고 이제 프론트와 디자인, 마케팅 분들이 해주시는 타임라인 2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프론트랑 디자인이 와이어프레임을 거의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뭔가 AI에서 원하는 추천 모델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약간 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추천 모델을 만들었었던 방법은 NLP였습니다. 사진이 바뀌었죠? 박명수로. 다른 AI 개발자 분이에요. 저희 AI 개발자가 2분이신데 저기 맨 오른쪽에 앞에 맨 남자분 검은 티랑 그 파란 티 입으신 남자분이세요. 이따가 모델이 궁금하시면 네, 가보시면 될 것 같고. 네, 2번째로 그래서 시도했던 방법은 NLP였어요. 그래서 2번째 AI 개발자 분을 찾고 막무가내로 NLP로 모델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원래 음원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었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신 사용자가 인풋한 일기 내용하고 가사만 가지고 매핑을 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모델의 그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인풋으로 사용자 일기 데이터랑 음악 데이터 가사가 있는데요. 요거를 임베딩해서 벡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개의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음악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되게 단순한 모델이었어요. 모델은 버트 모델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API 속도에서
모델이 돌아가는 속도가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평균 15초가 걸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모델이 탄생을 한 거죠. 이거는 약간 UX의 기본 개념 같은 건데 사용자가 앱 내에서 이게 지연이 걸리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속도가 3.7초래요. 그러니까 저는 3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성격이 급해서 토스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셨는데 2초 넘어가면 짜증내거든요. 3.7초가 사람들이 건들 수 있는 그 최종 라인이래요. 근데 15초가 나오면 내가 일기를 썼는데 음악 추천해주는데 반환 속도가 15초면 저라면 한 번 쓰고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할 수 없는 모델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꼭 모델이 돌아가는 속도를 좀 줄여야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때가 제가 PM으로 팀을 이끌면서 정말 제일 힘들었었던 기간이었는데 이제 프론트와 디자인 팀은 화면을 끝내놨고 백엔드는 AI를 다 안 나왔기 때문에 API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작업이 계속 대기 중인 상태였고 마케팅도 그렇고 데이터 분들은 계속 뭔가 도전을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번아웃이 오시고 그래서 계속 저한테 이제 개별 불만이 쇄도하는 그런 PM으로서 조율이나 이런 걸 좀 배워볼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좀 최종적으로 아까 그 만들었었던 모델을 개선을 했어요. 딥러닝 모델을 처음에 쓰다가 머신러닝 모델로 바뀌면서 모델을 좀 가볍게 만들었었고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도 개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베딩 벡터를 인풋이 들어오면 일일이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해줬는데 엘라스틱 서치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좀 꺼내 쓰는 방법으로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부분 두 개를 둘 다 개선을 하면서 API 속도가 3초 내외로 들어올 수 있게 모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모델은 생각에 제가 처음에 이따만큼 기획을 했었던 것보다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모델이 탄생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든 모델로 뮤다는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요. 저희 텀블벅 런칭을 했고요. 저희 6개월 정도 서비스를 하고 이후에 종료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종료를 했어요. 서버비 문제로. 서버비가 한 달에 막 60만 원씩 들어가지고 AI를 돌리니까 종료가 되었고 텀블벅 펀딩도 했습니다. 그래서 텀블벅 펀딩도 300% 가량 달성을 하면서 종료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데이터의 놀자에 가지고 온 이유가요. 제가 좀 배운 교훈을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저의 문제를 제가 핵심 가설을 검증을 하기 위해 너무나 커다란 방법을 가지고 왔다를 저의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획했었던 것처럼 복잡한 방법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되게 결국 단순하게 학습하고 단순한 아웃풋을 낸 모델이 사용자에게도 효과적이었고 저희 내부에 갖고 있는 리소스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보다 기술이 과할 때 생기는 역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PM으로 일하면서 되게 비슷한 문제를 매번 마주해요. 저희 팀장님께 항상 제가 이제 듣는 얘기가 세빈님 그 방법이 지금 저희 리소스 내에서 가능한가요? 그 방법이 최선의 선택인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 정의 후에 우리 상황에 맞는 제일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사실 PM이 제일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그냥 정책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마케팅의 소고점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디자인, UX를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뜯어고치고 기획을 새로 하거나 AI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이 진짜 최선의 선택인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의 마케터 친구 한 명이 정말 저에게 일침을 날린 멘트가 있었어요. 사실 이 친구가 쏘아올린 공이에요. 제가 이걸 갖고 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세비야, 어차피 사람들은 추천곡이 뭐가 나오는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쓸걸? 그냥 이 제품 자체가 워킹하는지 대충 만들어서 보기만 하자. AI 어려우면 그냥 GPT API 연결해서 써보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머리를 한 대 땡 하고 맞은 것처럼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이 작은 걸 하기 위해 너무 커다란 걸 기획하고 커다란 리소스를 투여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AI는 진짜 멋진 도구예요. 근데 이 문제를 위해 우리가 최선의 솔루션을 선택을 한 게 정말 AI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는가 라는 고민도 PM이나 좀 AI 직군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봐야
참여해야 하는 고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공유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 엔지니어 노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앞에서 인사드렸던 뮤다에서 이제 데이터를 거의 총괄하는 업무를 했던 이도정입니다. 네, 저는 먼저 뮤다 개발 참여하면서 이 R&R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뮤다에 참여를 했을 때는 뭔가 좀 깔끔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좀 말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뮤다에 합류했었는데, 뮤다에 합류하고 나서의 여정은 생각보다 제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제가요? 라는 질문을 사실 속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맞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 역시 좀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어서 이 영역이 제가 해야 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고민들을 조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일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백엔드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중에 이제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이 결과는 일단은 전체 다 여기 나와 있는 일 모두 다 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당연히 뭐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모델 서빙을 위해서는 적어도 좀 사이언티스트 분도 조금 차별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 무엇보다 저도 사실 해본 적이 없었던 영역이어서 이거를 시도하는데 좀 두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추천 결과를 뭔가 필터링하는 이 로직을 만드는 것도 백엔드 단에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제가 하기로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업무들을 제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뮤다에 인적 자원 이슈가 있었어요. 이미 백엔드 담당해 주시는 분께서는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백엔드 담당하시는 분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이미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릴리즈 일정이 그렇게 막 여유롭게 있지 않아서 그나마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도 그나마 제가 좀 더 다른 분들에 비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AWS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그나마 높다고 생각해서, 네,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들을 다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뮤다 데이터 엔지니어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조금 겪었던 실패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뮤다에서 이제 필터링이라는 그런 로직이 필요했는데, 이 필터링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세이지메이커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일단 뮤다 모델을 서빙할 때 저희는 AWS의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했고요. 뮤다는 유저가 추천받았던 곡 중에 이제 일기에 사용했던 그 곡을 한 달 동안은 다시는 추천하지 않는 그런 로직이 있어요. 사실 일개 엔지니어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뭔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이게 필요한 기능일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미 추천받았던 노래를 또 다시 근시일 내로 추천을 받으면 좀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세빈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네, 이 필터링 로직을 뭔가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세빈님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미 모델에서부터 단순한 응답 시간이 3초가 소요가 되고 있었어요. 아까 세빈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기다릴 수 있는 그 추천 받는데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점이 3.7초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필터링이 일어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유저 아이디가 저희가 고유한 UID를 사용하는데 이 동일한 유저 아이디 밑으로 레코드가 덮어 씌워지면 안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이내라는 그런 기간에 대한 요건이 있어서 한 달 뒤에 뭔가 제가 따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DB단에서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그런 TTL 로직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또 테이블 관리를 좀 적게 하고 싶어서 AWS의 DynamoDB라는 테이블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로직은 되게 단순한데요. 먼저 유저가 일기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추천받은 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추천받은 곡이 있다면 노래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를 해주고요. 만약 이 추천받은 노래가 없다면 모델에 바로 일기값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노래를 총 3개를 추천받은 뒤 그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면 그 고른 곡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고른 그 시간 등의 레코드가 이제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서 이후에 다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필터링 테이블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ynamoDB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Managed NoSQL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제 이 파티션 키라는 게 있어요. 이 파티션 키의 카디널리티가 클수록 이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에 유리해서 이 파티션 키를 카디널리티를 위해서 이제 고유한 유저 아이디로 설정을 했고요. 정렬 키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추천받은 시간으로 제가 선택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추천받은 시간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 혹시 나중에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정렬키를 시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TTL 기능을 활성화를 하려면은 이게 타임스탬프 형식의 컬럼이 필요해서 이 키를 기준으로 이 TTL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날짜 키를 TTL 키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데이터 적재할 때 삽질을 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음악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이다 보니까 품질 좋은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유로 이제 음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감정 태그 같은 것들이 포함되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세비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 이게 스포티파이 그 API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포티파이 데이터를 꼭 사용하고 싶었고 이거를 사용하면 되게 깔끔하게 뭔가 데이터 가공도 할 수 있고 되게 저희 품질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정책상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우 데이터부터 가공하는 그런 업무들을 했어야 했는데 뒤에서 추가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제 음원 사이트에 있는 그런 음원 파일들을 직접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원을 구매한 음원을 가지고 이제 이 음원을 모델에게 전달해서 이제 모델이 이 음원을 분석해서 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분류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아는 음원 사이트들에서 이 음원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정보들을 보여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사실 이 요즘 혹시 음원 사이트에서 직접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스트리밍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보니까 음원 한 곡당 500원에서 800원 정도 싸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팀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결국엔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수집한 음원 데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크롤링 같은 것을 해서 수집한 데이터는 이 퀄리티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지 아니한가라는 노래를 검색했을 때 사실 뭐 저렇게 노래방 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방송 라디오 같은 데서 뭔가 부른 그런 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또 다른 엣지 케이스로는 뭔가 같은 노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다른 노래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매칭을 해서 제가 직접 들어보고 이건 아니네? 약간 이런 과정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집 과정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음원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노래 제목으로만 이 수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수 이름에다가 노래 제목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좀
수집을 해서 이제 좀 데이터 품질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모델 서버 구축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이지 메이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해서 모델을 호스팅을 했는데요. 이게 세이지 메이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세이지 메이커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머신러닝 플랫폼이고요. 모델 학습, 모델 배포 등에도 사용이 되고 또 다른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해서 모델을 배포해 본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커스텀 이미지라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도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세이지 메이커의 경우에도 모델 서버를 구축할 때 이 사전에 제공되는 빌트인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직접 이제 저희 요구 사항에 맞게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뮤다는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이 커스텀 이미지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도커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추론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구 사항 없으면은 그냥 빌트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긴 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도커 환경을 직접 구성을 했고요. 당연히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모델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게 제일 주된 이슈였어요. 아까도 앞에서도 워낙 많이 강조드렸지만 추천 서비스 특성상 모델 응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과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짜잘짜잘한 이슈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이 모델 응답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로컬 환경에서 그냥 테스트할 때는 되게 모델이 빠릿빠릿하게 응답 결과를 리턴을 했는데 이 세이지 메이커로 올리기만 하면은 15초 이상의 응답 속도를 보여서 저희가 이 부분을 트러블 슈팅하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쏟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 응답 속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 서버의 워커 수랑 스레드 수 같은 거를 적당히 이제 봐가면서 조정을 했고 이제 DS 쪽에서도 조금 모델 튜닝을 해주셨어요. 혹시 모델 관련해서 이제 조금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나중에 저기 앞에 계신 분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모니터링을 했냐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워치로 저희가 그 CPU 사용량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모델에다 이제 요청을 보내고 나서 이제 클라우드 워치로 이렇게 한번 쓱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그 모델에 요청을 보냈을 때 갑자기 CPU 사용량이 확 이렇게 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워치 로그를 좀 적극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모델 서버에도 로깅을 좀 심어놔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꾸 워커가 죽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실 기반으로 보고 스레드 수랑 워커 수를 좀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 뮤다 데이터 여정은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좀 회고를 해보고 싶은데요. 뮤다에 참여를 처음 할 때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의사 결정이 이렇게 그 뮤다 앱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백단에서 조용히 데이터만 적당히 제공하고 빠지려고 했었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개개인이 갖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적당히 좀 치고 빠졌다면 아마 세빈님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세빈님이랑 이제 이렇게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뭔가 진짜 안 될 것 같은 그런 요구사항도 비슷하게라도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세빈님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세빈님 외에도 다른 팀원분들이랑 되게 많이 대화를 했어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뮤다라는 프로덕트에 애정을 갖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세빈님이 왜 이 뮤다라는 세계관을 뭔가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 저도 열정이 더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정이랑 열정 같은 게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것도 결국엔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협업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링크드인 QR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저 그냥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이 자리에 그 수요조사 한 번만 해볼게요. 데이터 엔지니어 분 계신가요? 더 엔지니어 옵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PM 분들도 계신가요? PM과 네, 저는 오늘 PM 단짝 친구를 찾으려고 나온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 주세요. 저랑 같이 밥 먹어요. 네. 그리고 저희 뮤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링크드인 QR도 있거든요. 네, 한번 소통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두 분 다 계시니까 나중에 이야기해보고 싶으시면 이야기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슬라이드로 질문 주신 게 있으면